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인도에서 잠수함 6척 구매하는데 7조 8천억 예산 지금 투자해서 잠수함 6척 구매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해양 포함해서 5개 나라 5개 업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드랍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도로 한국이 그냥 거의 뭐 단독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먹게 되는 것 같은데 7조 8천억 사업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내용이 좀 들어있다. 그거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이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사항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스위스, 정말 이 영세 중립국으로서 굉장히 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스위스가 사실은 좀 희한합니다. 또 희한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스위스 소식 알려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신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21세기 세계 각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급진 좌파는 예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스위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막기 위해 스위스 좌파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국민투표를 다시 하라고 들어누웠다는 소식입니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군대 해산을 촉구하는 극좌단체 이른바 군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 GSOA가 F-35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지난 23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스위스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월 2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익스페티카즈에 따르면 GSOA는 월요일 성명을 내고 F-35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고 스위스 공군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너무 크고 비싸다라며 이 전투기에는 미국의 비밀 요원들이 상시 탑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F-35 도입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F-35 도입권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며 국민투표가 시작되면 이 초호화 전투기는 투표함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9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59%인 320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찬성 50.1%, 단 9,500표 차이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진행이 결정된 바 있는데요. F-35는 지난 6월 스위스 정부 최종 입찰에서 편성 예산 60억 스위스 프랑보다 훨씬 낮은 50억 스위스 프랑에 36대를 제시해서 스위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록히드 마틴과 F-35 도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GSOA를 비롯해 녹색당, 사회민주당 등 좌파 정당들은 미국산 전투기 구매에 예산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스위스 공군의 신형 전투기 사업은 심각한 풍랑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는데 또 소환 제도처럼 10만 명이 서명하면 또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10만 명 서명 하루 만에라도 해내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좀 다르네요. 아무튼 18개월 안에 10만 명 서명하면 이거 투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스위스 공군이 F5를 대체하고 또 구형 F-18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F-5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하려고 하다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F-5 계속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18 이것도 오래됐으니까 이거 대체하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결돼가지고 정말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9,500표 차이로 가결되어서 진행되었고 여기에 스위스 자신들의 예산은 60억 프랑이었는데 훨씬 싼 50억 스위스 프랑을 제시한 록히드 마틴의 F-35가 낙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F-35가 이 사업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 여기가 군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 군대가 없어져야 평화가 생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군대가 있어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죠. 주변국들이 모두 군대가 없고 또 주변국들이 모두 욕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태초의 상황도 사실은 다툼과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장들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집정관인 베기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 없어져야 평화다 라고 하면서 F-35 이거 너무 무서운 거니까 이거 없어야 돼 라는 건데,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좀 허무맹랑한 게 F-35 너무 비싸다 라고 했는데 F-35가 들어온 경쟁 전투기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비싸다. 그리고 이 F-35에 미국의 비밀 요원이 탈 것이다.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던데 아마 직역한 비밀 요원인데 뭐 그냥 그 미국이 여기다가 도청장치나 이런 거 지금 설치해서 다 정보 빼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또 정당도 가세를 해서 녹색당, 사회민주당, 녹색당은 야당이고 사회민주당은 여당의 연정 중에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 의회는 200석이에요. 200석 중에서 이 사회민주당과 이 녹색당을 다 합하면 57석이네요. 뭐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F-35 구입 예산이 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피곤하긴 하겠죠. 아무튼 이 스위스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단체들 있죠.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평통사. 그런 단체인데 제가 생각할 때 평통사하고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평통사는 이 대한민국을 그냥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저 위쪽에다가 던져주고 싶은 그런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희한한 좀 몽상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인도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 굴지의 잠수함 메이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재래식 잠수함 18척 체제를 선언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2차 재래식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 일명 P75I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철수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다고 보인다고 인디안 디펜스 리서치 윙이 현지 시각 8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티센크루프 마린이 인도 국방부의 사업 요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사업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 참가, 철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국정 기조인 메이크 인디아 정책에 따라 잠수함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건조, 인도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 확대, 완성된 잠수함의 품질 보증에 대한 해외 참가 업체의 사실상 무한 책임 등 일반적인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 러시아의 러서본 엑스퍼트,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룹,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등 5개 업체가 입찰 참가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티센크루프 마린의 입찰 포기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접목한 AIP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을 제시한 유일한 업체가 됐는데요. 인도가 리튬이온 배터리 AIP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낙찰 발표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선언되지 않은 승자가 되었다고 인도 매체는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한 중인 DSME 3000 모델은 현재 제한된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기존의 VLS 모듈을 제거하고 인도산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 인도 해군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무기가 수출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이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급이죠.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그 도산 안창호함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한국군이 만들 배치2죠. 이제 그 도산 안창호급에는 AIP인데 납축전지 방식의 AIP가 들어가고 배치2에서는 리튬 이온 방식의 AIP가 들어가요. 그 배치2 버전을 지금 여기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인도에다가. 그런데 7조 8천억이니까 뭐 전 세계 지금 디젤 잠수함 만드는 업체들이 막 달라든 거죠. 워낙 크니까. 그리고 스웨덴 사브도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검토 단계 자기네들은 드랍을 했고 그 티센크루프도 지금 드랍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인도가 프랑스 라팔 대규모 도입 사업을 할 때 했던 내용인데 이 국산화 메이크 인 인디아 하니까 국산화 해야 돼. 그런데 국산화 부품 비율을 엄청 올려. 그러면 인도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을
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 부품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다소가 영구히 품질 보증해라. 이런 조건 때문에 프랑스 라팔이 그러면 우리는 안 할란다 해가지고 드랍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중국하고 전쟁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급해져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직도입 좀 할게 해서 프랑스가 직도입한 거 지금 라팔 36대 인도가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우리가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인도에서 생산하고 그런데 그 인도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종신 품질 보증을 대한민국 DSME가 해주고 이거 뭐 고장나면 계속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품질 보증한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인도가 만든 걸 우리가 품질 보증해줘야 돼요. 기술은 전수해주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은 바로 우리 한국의 209급, 214급 바로 그걸 만들었던데 이 214 개량을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이제 티센크루프 마린 드랍을 했고 그런데 왜 지금 DSME가 거의 유일한 발표되지 않은 승자다라고 평가를 받냐면은 지금 다른 이 잠수함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콜펜급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에서 제안한 라다급 또 스페인의 S80급 이런 것들은 덩치도 작고 그리고 지금 인도가 요구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AIP가 아니에요. 납축전지죠. 우리 도산 안창호도 납축전지지만 지금 지상 실험장에서는 리튬이온 창원에 있습니다. 리튬이온 그 배터리 가지고 다 실험을 다 했어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일하게 리튬이온 지금 가지고 있는 그 AIP 잠수함이죠. 거기다가 인도는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을 대함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관 VLS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탄도미사일 VLS 그걸 제거하고 브라모스를 갖다 꽂으면 되죠. 그걸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다소사 라팔 전투기 사업에서 다소가 마지막에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발을 뺐던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독일 티센크루프가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는 못 하겠다 하고 발을 뺀 거. 이거 대우조선해양이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괜히 해가지고 7조 8천억 우리가 사실은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기술 이전하면 뭐 그중에서 뭐 어느 정도 7조 8천억의 어떤 일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받을 텐데 그거 받고 나서 30년, 40년 동안 자기네들이 만들지도 않은 걸 품질 보증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판단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